저당권 보입니다. 저당권 445페이지. 자, 이 조문을 잘 보세요. 356조.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용은 자기가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점유 이전하지 않고. 그러면 저당권자는 점유를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반환 청구권이 없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이 됩니다. 등기 등록되는 부동산만 됩니다.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이라는 것은 후순위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경매, 공매를 통해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매 청구권도 있다. 채권 담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갑이 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 이렇게 말해요. 자, 무슨 계약이라고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 을이 1억을 빌려줬다 그러면 채권자가 되죠. 이 돈 빌려준 걸 무슨 채권이라 합니까? 대여금 채권. 예,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니면 금전 채권 해도 되고요. 대여금 채권, 빌려준 돈. 민법의 정식 명칭은 이거예요. 소비대차 계약이라는. 자, 그러면 갑이 채무자인데 돈 빌려간 사람이 채무자. 부동산은 다른 사람이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3자를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 이들하고 사이에 또다시 부동산 소유자하고 채권자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 그리고 저당권 등기해야 돼요. 계약이 몇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거 구분하시라고 내가 일부러 다 적은 거예요. 계약이 몇 개가 있습니까? 두 개. 돈 빌리는 계약이 뭡니까? 금전 소비대차. 이게 주된 계약이에요. 저당권 설정 계약하는 이유가 요거 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돈 빌리는 계약 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럼 요거는 무슨 계약입니까? 종된 계약이. 민법에서 주종 따지는 것은 법률적으로 운명을 함께 한다. 운명을 함께 한다. 주된 계약이 무효가 되면 종된 계약도 같이 무효다. 되시나요? 운명을 함께 한다. 그 뜻이에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누구하고 합니까? 지금 그림에서 갑하고 을 사이 하죠. 채무자, 채권자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계약 당사자는 누군가요? 누가 하냐고요? 그렇죠. 갑과 을이 할 수도 있고 제3자하고 을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설정자는 누굽니까?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저당권자는 채권자 되시죠?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저당권 등기 해놔도 되는가? 세 사람 합의가 되고 이 사람이 실질적 채권자라면 된다. 되시죠? 저당권 설정자는 누굽니까?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지금 말씀드린 요 기본 관계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나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돈 갚으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해야 되죠. 말소 안 해도 소멸합니다. 그거 시험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은 있어도 무효다. 채권 없는 저당권은 무효다. 이해됩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효 등기입니다. 저당권만 이전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 시험 다 나온 겁니다. 채권만 분리 양도 될까요? 됩니다. 저당권 없는 채권도 괜찮아요. 다만 담보가 없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채권 양도하면 저당권도 함께 넘어갑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수반성, 따라간다. 수반성 배제 특약 유효하다. 채권만 양도해도 된다. 되시나요? 그런데 채권은 놔두고 저당권만 양도할 수 있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시험 냈단 말입니다. 그런 관계를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저당권 이전은 부기등기로 한다. 그거는 등기법이고요. 여기까지는 민법이고 지금. 등기만 물으면 등기법이 되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밑에 2분의 1번 제목이 뭡니까? 약정담보물건이에요. 저당권은 당사자 계약으로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당권이 무슨 저당권이라고요? 당사자가 계약으로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건이다. 이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요. 임대인이 연체 차임을 이유로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하게 되면 이해됩니까 지금? 임대인이 임차인이 안 주는 돈 때문에 임차인 건물을 압류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법정 저당권이 돼요.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 건물을 차임 때문에 압류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이건 계약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당연히 저당권이 된 걸로 됩니다. 요 지문이 하나 딱 있어요. 한 번 시험 냈어요. 그 다음에 임대인이 차임 때문에 임차인 소유 동산을 압류했다. 되시나요? 지금 구분 됩니까?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이거는 법정 질권이 돼요. 법정 질권. 돈 빌리고 동산을 인도하는 게 질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정 질권이에요. 이 지문이 한 번씩 시험 냈어요. 요 두 개 빼고는 전부 당사자가 계약으로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건이다. 유치권은 당사자 간에 약정으로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네? 유치권은 당사자 간에 계약으로 성립하는 거죠? 안 됩니다.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자체가 없다. 어제 실컷 놀았구만요. 내가 토요일날 저녁에는 놀아라 하고 일요일은 공부하라 했는데, 유치권은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유치권 하자,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런 제도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수리비 안 주면 당연히 유치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건이에요. 유치권은 무슨 담보물건?
법정 담보물권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유치권 행사하지 말자. 특약해도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됩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되시나요? 계약으로 성립시키자. 이 특약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도 따로 또 물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건 정확히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확히 알아둬야 돼요. 운전면허증 있어야 이 길 가든 이 길 가든 이 길 가든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가장 기본이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타인 소유물 통유성 이거 안 봐도 돼요. 통유성이 뭡니까? 운명을 함께한다. 채권과 저당권은 운명을 함께한다. 부종성. 채권 양도하면 저당권도 함께 따라간다. 수반성. 되시나요? 전부 다 받을 때까지 저당권은 그대로 남아있다. 나눌 수 없다. 불가분성. 집이 불타서 화재보험금 나오면 지급전에 압류하면 그쪽으로 혈액이 생긴다. 물상대이잖아요. 이거는 담보 기능 갖고 있는 데는 다 있거든요. 유치권에는 여기 없잖아요. 전세권, 저당권 다 있습니다. 유치권에는 여기 없죠. 그래서 이걸 시험 자꾸 낸단 말입니다.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저당권의 성립 당사자 했습니다. 저당권 설정자하고 저당권자 지문이 설정자가 누구였습니까?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저당권자는 누굽니까? 원칙 채권자, 예외 제3자. 끝. 이거 시험 다 냈습니다. 저것도 냈고 이것도 냈고. 자,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예외 그것이 제3자 명의로 된다는 판례입니다. 읽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객체, 요거는 자주 나옵니다. 요것도 가장 기본입니다. 뭐가 됩니까 지금?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객체, 대상, 저당물, 어떤 게 있는가? 목적물, 부동산, 등기되는 거 다 됩니다. 토지 건물 된다 이 말이죠. 토지 일부 됩니까 안 됩니까? 저당권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거. 지역권 위에 저당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저당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이게 시험 두 개가 시험 많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당권은 토지 일부에 됩니까? 전부에 해야 됩니까? 전부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건 가장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 까먹으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등기된 임목 됩니다. 저당권. 임목 등기된 것은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명인방법 갖춘 경우는 됩니까 안 됩니까? 명인방법 가지고는 저당권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꾸 시험 낸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걸 알아둬야 된다. 기본은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요. 안 된다는 거 이건 또 옆에 별도로 또 공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나 기본 다 알아 해가지고 점수 잘 나오는가 안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옆에 거 자꾸 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유 지분 된다 안 된다? 지분 됩니다. 지분 위에 저당됩니다 이거. 바로 옆에 1필지 1분은 안 된다고 푸른색 적어놨죠. 예. 그 다음 네 번째 봅니다. 광업권, 어업권. 이거 자동차 선박 등 등기 등록되는 건 다 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등기 등록되는 건 다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요거 지상권 전세권이 됩니다. 지상권 위에 저당 설정해도 되고
전세권 위에도 됩니다. 근데 지역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요역지에 설정하면 지역권에도 함께 미쳐요. 지역권에만 저당 설정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그걸 자꾸 묻는 겁니다. 갈로 안에 있네요. 5번에 지역권 목적 저당은 안 됩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이 무슨 계약이라고요? 그 밑에 있잖아요. 제목 종된 계약. 그리고 저당권 설정 계약 이거는 물권 계약이기 때문에 무슨 행위다? 처분 행위다. 처분 행위니까 무슨 권한이 있어야 돼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게 시험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권한 없는 자가 저당권 설정해 놓으면 무효다는 거죠. 그 표현도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 채권 계약. 재당권 설정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은 무슨 계약? 물권 계약. 이건 처분 행위다라는 거죠. 매매 계약하고 꼭 구분해야 됩니다. 민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채권적 합의하고 물권적 합의거든요. 두 가지는 꼭 구분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매매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까먹으면 안 돼요. 지상권 설정 계약하고 전세권 저당권 설정 계약은 물권 계약. 소유권 넘긴다는 합의도 물권 계약. 물권 계약 다음에 보통 다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잖아요. 채권 계약은 그 이전에 약속이란 말이죠. 그 논리를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당권 등기해야 되죠. 저당권 설정 비용은 권리자가 원래 부담해야 돼요. 권리자가. 그러면 소비자가 부담합니까? 은행이 부담합니까? 원래 원칙이 은행이 부담해야 돼요. 근데 그동안 은행이 교묘하게 이자율을 0. 몇 프로 살짝 얹어가지고 저거는 손해 안 보고 소비자들이 손해 보도록 그렇게 해왔던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십시오. 저당권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 불법 말소되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을까요? 회복 등기하면 됩니다. 회복 등기하기 전에 권리는 소멸하고 없죠? 불법 말소되고 회복 등기하기 전이라도 권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걸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걸 잘 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방갈로 1번 그 푸른색 두 줄 그걸 꼭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인가요? 효력 발생 요건인가요? 존속 요건은 아니다 하는 말이 이 말이라고요. 존속 요건 아닙니다. 그 말하고 이 1번 내용하고 같은 뜻이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 저당권이 불법 말소되고 경매로 매각돼 버렸다. 그러면 회복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거 시험 낸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방갈로 1번, 2번 요 내용은 꼭 알아둬야 된다 이 말이죠. 되시죠? 방갈로 1번은 뭘 생각하시면 됩니까? 등기는 존속 요건 아니다. 불법 말소되어도 권리는 있다. 회복 등기하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번에 가서 경매가 실행되어서 경락되어 버렸다. 그렇게 되면 회복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지막에 부당이득 청구만 할 수 있다. 내 몫을 1순위로 내놔라. 그 정도 기능밖에 없다. 되시죠? 요게 두 개 다 시험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봐두라고요. 채권은 지금 여기 지금 대여금 채권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이게 무슨 채권이에요? 쉽게 말하면 금전 채권이잖아요. 금전 채권. 그러면 저당권 설정할 때 반드시 돈 빌려준 것만 되는가? 아닙니다. 받을 때 돈이면 돼요. 줄 때 돈이면 되는 게 아니라 받을 때 돈으로 받을 수만 있으면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금전 채권은 줄 때도 받을 때도 다 금전이잖아요. 이것도 되지만 당연히 이거 되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물건 인도 채권이 채무불이행되면 손해배상 채권 바뀌거든요. 물어내라, 돈으로 물어내라 바뀐단 말이에요. 그것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정물 인도 채권 요것도 된다 이 말입니다. 설정할 때 말입니다. 설정 당시에 경매 들어갈 때는 금전 채권으로 바뀌어야 돼요. 계약할 때는 금전 채권도 되고 어떤 물건 배달하는 것도 된다 이 말입니다. 특정물 인도 채권. 여러분 유명한 화가들 그림 한 점에 뭐 수백억 하는 거 아시죠? 그거 전시한다고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배로 싣고 가다 보세요. 중간에 없어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탈취당하면. 운송업체하고 무슨 계약해야 되겠어요? 너 중간에 없어지면 다 물어내야 돼. 계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생각하세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뭡니까? LG가 TV 100인치짜리인가 그거 초대형 그거 처음 만들었을 때 유럽에서 전시했거든요. 전시장에 가다가 없어졌다니까. 그래서 난리 났죠. 인터폴 지명 수배하고 난리 났습니다. 이게. 그 기술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전쟁입니다. 그것도. 특허 그것도. 부품 이런 것들. 여러분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전투기 추락하면은 미군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품 하나까지 전부 다 챙겨가 버립니다. 한국군 접근 금지시켜놔요. 그게 왜 그럴까요? 기술 노출 안 되려고 하는 게 부품과 기술 노출 안 돼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어떤 물건 배달하는 것도 저당 설정해 놓을 수 있다 그죠? 배달 다 되면 어떻게 해요? 말소해 주면 되지 뭐. 비용 등기 말소 비용만 들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2번 제목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보통은 금전 채권이지만 모두 가능하다. 비금전 채권이라는 단어보다도 그 밑에 특정물 인도 채권 이렇게 바로 기억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이제 등기법에 가면 이거는 빌려준 돈이니까 금액 적으면 되잖아요. 채권액 등기부에. 근데 이거는 뭘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물건의 가액을 적어야 돼요. 평가액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도 시험에 한 번씩 자주 나와요. 채권액을 적어야 돼요. 채권 평가액을 적어야 됩니다. 이걸 일단 적어 놓는 거예요. 자, 저당권의 효력, 그 밑에 법 조문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저당물에 효력 미치는 거 당연하고요. 저당 설정된 부동산이 바로 저당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도 미친다? 그렇죠. 부합물. 요거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종물도 효력 미칩니다. 종된 권리에도 효력 미친다. 되시나요? 과실에 효력 미친다 안 미친다? 원칙 안 미친다. 경매 신청 등기 후에는 효력이 미친다. 되시나요? 여기 꼭 이거 적어놓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당 설정된 부동산에 효력이 미치는 건 당연하고 부합물에도 효력이 미치고 종물에도 효력이 미치고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치고 이 네 가지는 그냥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실은 처음에는 안 미치지만 경매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효력이 미칩니다. 이 뜻이에요. 압류 후. 그래서 이 조문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지금 358조. 이런 거 객관식 내기 좋잖아요. 여러분 봐도 아시겠지만 객관식 내기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객관식으로 내기 좋은 거예요. 이런 거 내줘야 돼요. 실컷 공부했는데 안 내면 그 일본 놈들 아닌가 성질이. 아는 것도 내줘야죠. 공부한 사람 맞추고 공부 안 한 사람은 못 맞추고 이래야 되는 거지. 아무도 못 맞춘 거 내면 안 됩니다. 그거 일본 놈입니다. 내 분명히 손에 장을 지진다네. 자, 부합물 효력 미칩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제일 위에 1번.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된 물건에만 미칠까요? 그 이전에 있던 것도 미칠까요? 그래서 방갈로 1번 이 단어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제일 위에 뭐라고 해놨어요? 설정 전에 것도 미치고 후에 것도 미친다 이 말이에요. 부합물이. 이해되나요? 그 단어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낸 거예요.
수목은 토지 부합물이기 때문에 토지에 저당권 설정됐으면 나무도 당연히 효력이 미치는데 임목 등기나 명인방법 갖춰 놓았으면 안 미칩니다. 따로 취급하니까. 그냥 그걸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주유소 유류 저장 탱커. 요거는 부합물입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 부합물이란 말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제가 어떤 물건의 일부다 되시나요? 아니면 구성 부분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속물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부속물. 요거는 다른 학원 사람한테 가르쳐 주지 마세요. 우리 학원 사람만 알아야 된다 이거. 부속물이라는 단어는 민법에서는 독립된 물건을 뜻합니다. 말뜻이 그래요. 이런 뜻을 이 단어로 쓰는 거예요 지금 용어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합물하고 관련되는 거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나 안 미치나 이게 늘 시험 내는 거고요. 또 부합됐나 안 됐나 이걸 묻는 거란 말이에요. 부속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매수 청구권 문제 된다.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 단어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4번 제목 보세요. 건물의 정축 부분이 독립성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기존 건물의 일부다 이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저당권 효력 미치는 거죠. 뭐 부합이라 해도 상관없고요. 예. 오케이. 그래서 독립성 있나 없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종물은 독립된 물건인데 주물과 운명을 함께해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전후 불문하고 종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친다 해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전여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바로 그거예요. 그걸 늘 시험 잘 내는 거란 말이죠. 아파트에 가압류 붙으면 어디에도 효력이 미친다? 대지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 건물에 저당권 설정되었으면 건물 소유 목적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이거는 아예 법 조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시험 많이 냈던 거예요. 자, 그럼 오른쪽에 3번. 이 358조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특약이 없는 한 효력이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특약으로 부합물과 종물에는 효력이 안 미칩니다. 이렇게 등기해두면 경매되더라도 경락인이 취득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부합물과 종물의 저당권 효력을 배제하는 특약은 뭐하다? 유효. 오케이. 그 한 문장을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배제하는 특약이 유효하니까 당연히 임의규정이죠. 예. 이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거 읽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 저당권의 효력이 안 미친다. 뭐 1번 예를 들면 독립성 가진 물건은 별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방갈로 2번이에요. 토지 저당권은 건물에 효력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거예요. 그거.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건물의 저당권 효력이 토지에 미칠까요? 그것도 안 미칩니다. 별개입니다. 예. 종된 권리하고 다릅니다. 독립된 권리들에는 효력 안 미칩니다. 명인보험구 갖춘 수목과 등기된 인목에도 별개이기 때문에 각각 효력이 안 미칩니다. 제3자가 무단으로 농작물 심었다. 이것도 효력이 안 미칩니다. 남의 거라서 경작자 거라서 되시나요? 예. 2번은 건물, 3번은 등기된 인목, 명인방법 갖춘 것, 4번은 농작물, 예. 무단 농작물. 자, 과실은 금방 했습니다. 밑에. 원칙적으로 효력 안 미치는데 언제부터 효력 미친다? 압력 후에 미친다. 이게 원칙 예외예요. 법 전문만 봐도 되고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물상대유입니다. 이건 우리 민법에
질권의 그 규정이 있고 이것을 전세권하고 저당권에 준용합니다. 법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저거 집 주소가 어디에 있다고요? 질권이라는 아파트에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동에도 같이 적용해라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저당권에 있다 이렇게 시험 낸 적이 있습니다. 그건 되게 황당합니다. 이 아파트에 있었던 거가 아니고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법 위치가 그래요. 이런 건 좀 안 내면 좋겠는데 이런 것까지 내고 있어요. 이거는 학자들이나 할 일이지. 이 뜻만 알면 되지. 이걸까지 그런 법 전문의 구조까지 다 외우라 그렇게 하면 강요하면 안 돼요. 출제위원도 많이 바뀌어야 돼요. 많이 바뀌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로 많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젊은 사람요. 몸이 젊은 사람 말고 생각이 젊어야 돼요. 생각이 젊어야 돼요. 이 문장 잘 보세요. 저당권으로 바꿔놨네요. 이 사람이.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자, 세 글자가 나왔습니다. 멸실, 훼손, 공용징수 찾았나요? 이로 인한 그 금전 기타, 금전 등이 바뀌게 될 때 여기에 효력 미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금전으로 바뀌면 멸실되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화재보험금, 화재보험금 생각하시면 되고요. 훼손되었을 때는 제3자가 훼손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요거 손해배상금 해도 되고 공용징수니까 수용보상금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수용인데 수용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시험 한번 냈거든요. 수용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합의해가지고 내 땅 얼마에 팔겠다. 협의 수용이 있고요. 합의가 도저히 안 되고 왜 이렇게 작게 주냐고 자꾸 데모하니까 합의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어요. 시도에 있는데 직권으로 정해버립니다. 나중에 소송 붙을 때 붙더라도 그걸 재결 수용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마치 불나가지고 돈 받는 거랑 비슷하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땅 뺏기고 돈 받는 거랑 마찬가지. 근데 요거는 자기가 판 거예요. 합의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거 구분해야 돼. 요게 판례가 나왔거든. 그래서 이 협의 수용에서 말은 수용보상금, 둘 다 수용보상금인데 여기서는 합의해서 판 거니까 이건 매매 대금이다 이 말이래. 요건 매매 대금 성격이기 때문에 매매 대금에는 물상대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시험을 한번 냈잖아요. 판례도 나오고. 이게 잘 나옵니다. 늘 매매 대금 이걸 내도 되고 이걸 내도 되는데 이것만 해도 그 전에도 냈거든요. 그 다음에 요게 나오니까 요 판례 같이 내버렸단 말이죠. 이걸 저당권이 이쪽으로 효력 미치려면 뭐 해야 돼요? 지급 또는 인도 전에 건네주기 전에 압류해야 된다. 되시나요? 오케이. 후에 합니까? 전에 합니까? 전에 전제로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압류는 저당권자가 해야 되나요? 제3자가 해도 되나요? 아무나 해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 판례도 또 여러 번 냈거든요. 그래서 압류해가지고 그게 특정 딱 돼버리면 거기에 우선 변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다예요. 요게 이게 전세권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시험 잘 안 냈어요. 낸 지 거의 없는데 여기 있죠. 저당권 쪽에 시험 잘 내요. 전세권 저당권자에게도 되는가? 이 사람에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요거 전세금 반환 청구권 지급 전에 압류해 놓으면 된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틀림없이 원래 100% 합격할 겁니다.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법 조문은 지급 전에 압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개념에 보시면 둘째 줄에 있습니다. 화재 보험금, 손해배상 청구권, 수용시 보상금 청구권 이렇게 세 가지 나와 있잖아요. 자, 행사 요건 뭐 일본은 화재로 화재 보험금으로 바뀌었을 때 멸실, 훼손, 수용 세 가지 단어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급 전 압류해야 된다. 지급 전에 압류 안 했으면 우선 변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압류는 누가 해야 되는가?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에 의해서 행해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되시죠? 그다음 동그라미 3번에 저당권자가 물상대위 하지 않았다. 그러면 후순위 다른 채권자가 보상금 받아버렸다. 예를 들어서 다른 채권자가 받았다. 이 사람에게 내가 선순위니까 돌려다오 내 몫을. 되나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게 마지막 문장 보시면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거예요. 다른 채권자가 받아간 걸 자기가 우선이니까 먼저 주세요. 이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4번에 소유자가 보상금 수령했다. 그 사람은 채무자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내놔라 할 수 있어요. 그거 구분하세요. 그래서 따라서 보시면 저당물 소유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주란 뜻은 아니고요. 자기 채무만큼만. 되시죠? 요거 동그라미 1, 2, 3, 4번은 꼭 알아두시고 오른쪽에 제일 위에 5번 전세권 목적 저당권 언더라인. 그러면 요거 있잖아요. 이거요. 전세권 목적 저당권. 요 사람에게도 물상대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물상대위는 저당권에 인정되지만 그거는 좀 약하죠. 이거란 말이에요. 질권에 있는 규정이 전세권 저당권에 준용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유치권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여기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요게 들어가야 돼요. 질권 규정을 저당권 전세권에 준용하고 유치권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유치권 파트에서 물상대위 안 됩니다도 시험 굉장히 많이 내세요. 자, 물상대위 할 수 없는 거 4분의 1번 매매대금. 그 다음 2번 보세요. 협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이것도 매매대금이라 했잖아요. 어쨌든 매매대금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담보 채권 범위. 이것도 기본이거든요. 그 밑에 쭉 나와 있는데 첫째 뭐가 있습니까? 원본. 빌려준 돈 전부. 그 다음에 원금에 대한 이자는 전부. 위약금 있으면 약속 어기면 얼마 물어내겠다 하는 이 돈 위약금도 등기된 것만 돼요. 요거 2번 냈고요. 그 다음에 만기 지나서 연체가 되면 그 손해는 지연배상이랍니다. 지연배상. 만기 이후의 손해 연체료죠. 연체료. 지연배상입니다. 요거 1년분. 그 다음에 경매 실행비용 총 5가지인데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요. 마지막에 요거. 요거는 1년분만 받겠다라는 것은 후순위하고 관련될 때 이야기예요. 제3자와 관련될 때 이야기죠. 채무자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채무자는 자기가 연체하면 끝까지 갚아야 돼요. 요거는
이순이가 볼 때 이 사람이 늦게 실행할수록 이자 더 많이 받아가면 갈수록 손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년분까지만 받아가라 이 말이죠. 이순이하고 생각했습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자주 냈던 겁니다. 쉽게 냈던 건데 지금은 너무 쉬워서 잘 안 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여러분 책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게 바로 지연배상 1년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지연이자 제한은, 지연이자라는 단어도 안 맞아요. 배상이라 해야 돼요. 이 1년분은 후순위나 제3자가 존재할 때 제한이다. 채무자에게 할 수 있는, 채무자가 주장하는 건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1번 보존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저당권자는 점유 안 하기 때문에 보존비용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저당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마찬가지, 저당권자는 점유 안 하기 때문에 관계없는 거예요. 자, 우선 변제력은 돈 받아내는 방법인데요. 첫째 줄에 보세요. 경매 처분에서 우선 변제 방법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일반 채권자로서 돈 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저당권자가 돈 받는 방법이 그 부동산 경매 통해서 받는 방법이 있고, 다른 부동산 경매됐을 때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 참가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는 순위가 떨어지겠죠. 그 차이뿐이에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가 되면 후순위보다 먼저 받습니다. 그게 우선 변제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1번 보십시오. 일반 채권자보다 누가 우선한다? 저당권자가 우선합니다. 저당권은 등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근데 소액 임차인은 1번 저당보다 더 먼저 받습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은 가장 빠른 저당보다도 더 먼저 받습니다. 물론 2분의 1 범위 안에서 받는데, 그래서 최우선 변제를 하는 겁니다. 국세 우선 특권인데요. 첫째 줄 보시죠. 저당물의 소유자가 체납하고 있다. 누가요? 물건에 부과된 국세입니까? 소유자가 체납한 겁니까? 소유자 기준입니다. 그러면 납부 기일하고요, 저당권 설정된 날짜하고 구분합니다. 먼저 된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셋째 줄 끝에 보세요. 저당물에 부과된 국세 찾았습니까? 저당물,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이것은 항상 우선이에요. 1번 저당보다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국세 우선 특권이라 하면 두 번째 이걸 뜻해요. 물건에 부과된 국세, 그걸 뭐 당해세라고 하기도 하고요, 상속세, 증여세 이런 부분, 이건 언제나 우선이다. 근로자 임금 3개월분, 이 부분도 언제나 우선입니다. 그 다음 2번, 저당권 상호간에는 등기 순서에 따르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저당권은 경매되면 무조건 소멸합니다. 배당 받든 못 받든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제일 밑에 선순위 가압류와 후순위 저당권, 가압류가 먼저 들어오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저당이 들어왔다, 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경매가 되면 이 두 개는 동순이에요. 먼저 들어온 가압류가 채권이라서 그래요. 근데 반대로 저당권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압류 들어왔다 하면 가압류가 2순위예요. 2순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책에 있는 요 제목대로만 하면 동순위란 말이에요. 동순위. 그거 한번 시험 낸 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치권은 순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위 없어요. 그 예를 들어 보세요. 1순위 저당권, 2순위 전세권, 3순위 유치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1번 저당, 2번 전세권 다음에 또 유치권이 성립했다, 이 말이거든요. 경매가 되었을 때 이건 경매가 되었다, 이 말은 누가 했는가 하면 유치권자가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보통은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했을 때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당권과 전세권은 없어집니다. 전세권이 2순위라서 무조건 소멸해요. 1번 저당권이 먼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럼 1순위 저당권, 2순위 전세권 배당 받는데 유치권은 소멸 안 하고 인수됩니다. 요 내용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 정도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요거는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 다른 사람이 했을 때 이야기예요. 하나 더 하면 유치권자 자신이 경매 신청하면 유치권 소멸해요. 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1, 2, 3순위 그대로예요. 유치권이 1번 저당보다 먼저 성립해서도 유치권자 자신이 경매 신청하면 1, 2, 3순위 그대로란 말이죠. 왜? 유치권 우선순위가 없거든요. 3순위라 일반 채권자로 배당받는다. 그러니까 3순위가 되는 여기서 요 파트 하나만 이해하셔도 거의 다 해결 다 돼요. 저당권 실행은 뭐 돈 안 주면 경매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문장 보세요. 3번에 동그라미 2번. 경매 목적물 위에 존재하던 저당권은 전부라고 적어버리세요. 전부 소멸합니다. 경매됐을 때 남아있는 저당권은 없습니다. 건저당, 공동저당, 양도담보 무조건 다 죽습니다. 다만 선순위가 배당받아 갈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용익물권과의 관계인데 여기서 뭘로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 오른쪽에 3번 보세요. 3번에 3번에 그 갈로 1번 보시면 1번 저당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 2번 저당권 요 표현이 시험에 그대로 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거든요. 오른쪽 페이지 3번에 1번 첫째 줄 잘 보세요. 다시 보세요. 1번 저당권, 전세권, 2번 저당권이 순차로 성립했다. 요거 보이죠? 요 표현이 그대로 시험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은 1순위가 누굽니까? 저당권. 2순위가 누구예요? 전세권입니다. 그 다음에 3순위가 누굴까요? 2번 저당권. 이해됩니까 이거? 그 2번이란 말이 뒤에 저당권에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이게 뒤에 들어왔는 게 2번입니까? 하고 자꾸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저당권 기준으로는만 2번인 거 있잖아요. 그거지 그거는. 그 말 이해됩니까 지금? 1번 저당, 2번 전세권인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은 요 저당권 기준으로 할 때 2번이지요. 이게 저당이란 말이죠. 요게 시험 제일 많이 나왔다 했잖아요. 임차권이 요 끼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 경매 신청 누가 신청하든 간에 전부 다 소멸이에요. 볼 거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1번 전세권 그 다음 저당권 들어왔다. 가장 선순위 저당이 들어왔다. 저당 기준으로는 1번이겠지만 그보다 빠른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경매했을 때는 다 소멸하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후순위가 경매 신청했을 때 이 사람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요걸 시험 잘 낸단 말이에요. 원칙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 않는다. 요거 인수됩니다. 배당 요구했으면 소멸한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빠른 용익물권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임대차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택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면 없어지고요. 안 하면 그냥 인수됩니다. 경락인이 인수해야 돼요. 보증금 따로 내줘야 된다니까요. 경매 받아도. 어쨌든 요 두 개가 시험에 늘 잘 나오는 거예요. 임차권이 중간에 있다. 그것도 소멸입니다. 유치권이 중간에 있어도 자신이 경매 신청한 게 아니라면 무조건 인수되는 거예요. 인수. 가등기가 있다. 이것도 다 소멸합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366조